안녕하세요. 광고 대행사 퍼트리에서 근무 중인 이준서 마케터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0개에서 6개월 만에 준체적 356까지 육성을 하면서 알게 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알면 좋을 점들이나 제가 맨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땐 몰랐었지만 직접 블로그를 키우면서 알아낸 로직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블로그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왜 원하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건지 정답처럼 알려주는 곳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맨 처음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스팅의 가장 기본적인 글자 수와 키워드 개수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블로그에 대해 찾아보신 분들은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직접 제 블로그에 실험을 해보고 지금까지 유지 중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블로그 글의 글이 0개일 때부터 블로그를 직접 키워봤고 글자 수 많게는 2만 개, 적게는 800개까지 적어봤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되게 신기했었던 게 모두 다 상위를 잡아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쓰면서 이건 안 되겠지 생각을 했었지만 키워드 경쟁도를 낮은 걸 쓰니 모두 다 잡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 키워드를 써보고 상위 노출을 하거나 글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기준치가 조금 달랐었는데요. 글자 수 1800자에서 2800자 정도가 가장 무난하게 상위권으로 갈 수 있었고 유지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팅 글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자 수가 어느 정도 자신의 블로그 글에 맞춰서 고정되어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이 정도로만 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 안에 키워드는 5개에서 7개 정도 상황에 따라 넣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었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800자, 2만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키워드의 경쟁도나 블로그 뷰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 평균치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평균치는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키워드를 글 안에 자연스럽게 넣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게 글의 퀄리티나 흐름을 잘 잡으려면 어색한 문장이 있으면 안 되고 가독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상위 노출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글 포스팅을 했었을 때 분명 우리 블로그가 다른 상위 노출 블로그보다 지수가 더 높은데 왜 아래에 떴지? 라거나 이 글은 되게 상위에 오래 노출되어 있네 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경우는 제가 경험해봤었을 때 글의 퀄리티 차이로 생겼던 거였는데요. 네이버는 글의 흐름이나 문맥도 읽고 조회수나 체류 시간을 보면서 글의 퀄리티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좋고 내용이 좋은 글에는 체류 시간이 높아서 글의 퀄리티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나 지속 시간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상위 노출은 90% 이상, 유지 기간은 짧으면 3주, 길면 현재까지 계속 잡고 있는 글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글 안의 내용은 정보성과 후기성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정보성 글은 주로 홍보자나 체험단 형식으로 내용을 소개하면서 진행되는 글을 말하고 후기성 글은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정보를 조금씩 흘리며 진행되는 글을 말하죠. 이건 블로그 유형이나 키워드에 따라서 글 컨셉을 다 다르게 잡는 편인데요. 하지만 저는 보통 글자 수를 채우려면 후기성이 수월한 편이라서 보통은 후기성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후기성 글은 포스팅을 읽는 소비자가 글을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문의가 왔을 때 제 이야기랑 똑같길래 공감 가기도 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았다 보니까 후기성 글을 약 80% 비율로 업로드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 바탕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키워드 바이 키워드,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참고 정도로만 들어야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글 안에는 상품성이 강하게 들어가는 단어나 문장은 제외하는 게 좋았었는데요. 처음 블로그 할 땐 잘 몰라서 완전 홍보성으로 블로그를 키워봤다가 저품질 블로그가 되어서 고생하면서 아직도 복구 중인 블로그가 있고 지금까지 소생이 안 되어서 버린 블로그도 있습니다. 이건 금지어, 반복 단어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저는, 그리고 그래서 등은 반복이 여러 번 되어도 크게 영향이 없었고 가독성만 신경 쓰면 되더라고요. 하지만 키워드에 포함되는 단어나 병원,
신체 부위, 상단과 같은 키워드들은 저품질로 평가되거나 어뷰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상담이라는 단어를 글에 30개 정도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예 누락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단어들은 10개에서 20개 정도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었고 네이버는 단어를 쪼개서 보지 않고 글의 문맥이나 흐름을 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이 잘 읽히고 유익한 글의 내용을 적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블로그의 지수가 원하는 키워드를 쓰기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면 글의 퀄리티와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게 상위 노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위에 있는 다른 블로그보다 지수가 낮았었을 때 글의 양을 다른 포스팅보단 항상 조금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워드는 글에 어디에 올라갈 것인지와 글의 제목, 내용에 다 연관되는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보니 키워드가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키워드를 정할 때는 가지고 있는 상품을 누구에게 소개할 건지, 누구한테 알리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을 많이 할 것인가를 유추를 해보는 건데요. 그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는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 키워드 도구나 다른 키워드 검색 사이트를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키워드를 동시 검색할 수가 있고 조합도 해주기 때문에 관련 키워드와 비교하기가 좀 수월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제가 활용하는 사이트는 검색량의 평균값이 아닌 각 월마다 검색량을 검색할 수가 있고 작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시즌의 키워드 검색량이 가장 높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시즌엔 조회수가 많다, 이건 아니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워드의 검색량이 높다고 다 좋은 키워드는 아닌데요. 간혹 조회수가 높으면 그만큼 성과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키워드가 소비자를 전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키워드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PC 검색량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할 땐 모바일로 많이 확인을 하는데 키워드를 찾는 마케터들은 PC로 일을 하기 때문에 PC 검색량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검색량의 총값이 아닌 모바일 위주로 보는 게 소비자가 어떤 키워드를 더 검색하는지 알아보기 유리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검색량도 많은 키워드라면 적절히 섞어서 판단하는 게 좋겠죠. 오늘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의 핵심인 글자 수, 키워드 개수와 선정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문의하기 버튼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히 도와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